박PD의 픽. 로이터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기가팩토리 확장과 함께 파우치 배터리 셀 생산 라인 건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어허. 이 얘기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파우치형 배터리 라인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통형을 주로 사용해온 테슬라가 파우치로 선회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미국, 중국이랑 놀지 말라고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압박하는데 미국의 테슬라는 중국과 이렇게 잘 놀고 있군요. 네, 미국 회사니까요. 봐주나 보죠. 테슬라가 파우치형을 생산하겠다. 즉 파우치형의 절대 강자인 LG 엔솔과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가 기존에 파나소닉, LG 엔솔, 중국의 CATL 여기서부터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LG 엔솔만 파우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우치는 LG 엔솔, SK온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원통형이 주력이고 그리고 각형을 보조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역시 원통형이 주력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테슬라가 파우치형 배터리로 선회한 배경이 도대체 뭘까요? 파우치형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같은 출력을 세팅을 할 때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차가 무거워지겠죠. 파나소닉이 4월부터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양산 시기를 내년 4월로 연기한 것도 파우치형으로 선회한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같은 차질 때문에 테슬라가 LG 엔솔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의 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LG 엔솔은 올 하반기부터 충북 오창의 에너지 플랜트에서 해당 배터리를 양산해서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배터리를 만들려면 관련된 핵심 광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온 정부 관련 뉴스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윤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라면서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물론 MOU는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도장 찍기 전에 가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단계니까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캐나다가 세계 2위의 천연 자원 공급국입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인 리튬, 니켈, 코발트 이들 원료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친하게 지내면 K배터리 제조용 소재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다. 캐나다 역시 이들 광물 개발 그리고 광물을 캐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 캐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한국이 깨끗하게 캐내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한문 좋아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삼원계 배터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캐나다가 니켈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핵심 광물, 채굴 분야의 중심축을 각각 맡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면서 두 정상이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넘어야 할 너무나 커다란 벽이 있거든요. 바로 중국이죠. 야구, 축구, 그리고 탁구를 제외하면 항상
한국과 1등을 다투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그렇다는 거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야구, 축구, 탁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구, 축구는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이고 반대로 탁구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한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배터리는 탁구에 가깝습니다. 어허. 다른 나라들이 희귀광물 채굴에서부터 재련, 전문가 훈련, 대규모 생산 시설 구축까지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는 중국을 따라잡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2030년까지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게 전기차 배터리 전문 컨설팅 그룹의 전망이란 말이죠. 이런 전망의 근거는 뭘까요? 일단 중국이 배터리 생산에 가장 중요한 희귀 광물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네 땅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남의 땅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이미 다 석권을 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1대1로 이야기 경불진 초기 때 자주 했었잖아요. 1대1로 위안화, 렌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광산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의 28%, 니켈의 6%, 망간의 5% 중국이 이미 꽉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과반을 공급하는 콩고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흑연의 경우는 글로벌 채굴량의 78%를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늦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손에 꼽을 정도의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희귀광물 대부분 재련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광물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슬이 있어도 꿰매야 도배가 되는 것처럼 희귀광물 역시 재련을 해야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멀쩡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나 구리도 이 철광석에서 철을 캐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건데 사실 환경 오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염산, 황산 이런 거를 막 때려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귀광물을 재련을 할 때는 거의 3배 정도 환경 오염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련이 공짜로 됩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공장 땅 이런 게 필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계획 경제를 운용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결정적으로 배터리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망간, 코발트, 니켈, 요 개별 소재만 있어서는 배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요리사가 손맛으로 요리를 하듯이 버무려서 만든 게 바로 NMC 양극재인데 요 양극재를 가장 저렴하게 잘 만드는 게 또 중국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NMC 양극재 말고 LFP라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내세워서 글로벌 시장의 77%를 점유했어요. 양극재 말고 음극재도 92%, 분리막 74%, 전해질 82%.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를 완성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중국이 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이 K 배터리는 미래가 없는 건가요? 중국 탁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왜 탁구를 잘할까?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탁구 인구가요, 자그마치 8,500만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만한 인구들이 탁구를 치고 있어요. 이 중에 선수 등록한 사람이 3천만 명. 이러니 탁구에서 중국을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간혹 이기는 경우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남규, 김택수, 양영자, 현정화 커플, 그리고 유승민.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탁구 선수들입니다. 즉, 세계 랭킹 1위의 중국 선수를 이긴 몇 안 되는 초특급 한국 탁구 국가대표입니다. K-배터리의 전략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평균적인 질적으로도 중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품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K-배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가 파우치형인데, 파우치형은 얇은 스마트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쌓기가 편합니다. 원통형과 각형에 비해 낭비되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LFP에 비해 제조 공정이 까다롭습니다.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죠. 파우치형은 단단하지 않은 필름 재질로 포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는 마치 양복을 우리가 사 입을 때 기성품을 사는 거는 LFP, 내 몸에 맞는 거를 입는 양복은 파우치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같은 출력을 낼 때 더 적은 수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만큼 전기차 충전 고민을 덜 해도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K-배터리 고품질의 또 다른 면목, 코발트 제로,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향후 3, 4년 내 코발트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가능성이 거의 99.9%란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배터리 못 만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코발트 제로화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K-배터리 기업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발트 함유량이 보통 5%로 보는데 2%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코발트 값이 가장 비싸고 금방 동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발트를 낮추는 기술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니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면 하이 니켈 배터리라고 하는데, LG, 삼성은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요. SK온은 우린 80%는 껌이지 98%까지 높일게 라면서 현재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군요.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8년 정도 봅니다. 근데 8년 지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다 버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버리면 환경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에 들어간 재료가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즉, 리사이클 기술이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인데, 폐배터리 핵심 기술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을 해서 다시 전기차용 배터리로 반복 제조하는 신기술입니다. 다행히도 국내 3사는 관련 특허 확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죠. K-배터리의 잠재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믿어야 될지,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K-배터리 종목 비중을 줄여야 할지. 하지만 분명한 건 K-배터리가 모처럼 등장한 또 다른 반도체라는 겁니다. 한국이 향후에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것도 반도체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처럼 배터리 학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